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 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 1,000원어치 팔아서 42원 남겼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이문이 덜 남았고요. 전분기보다도 덜 팔았습니다. 제조업이 팔고 남긴 돈이 가장 적었고요.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성장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민간에 처음으로 팔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팔려고 입찰에 내놓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4곳이 1,20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휴게소를 민간에 최대 15년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민간에 넘기고 도로공사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팔아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고 보험사에 마케팅 용도로 판매를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런 더 이상 관행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됐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팔답니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문제고 거대 담론이죠.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지난주 저희 생생경제 금요기획에서도 이정우 경북대 교수 또 이강국 일본 리스메이칸대 교수를 모시고 토마 피케티 교수에 져서 21세기 자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한국식의 자본주의는 그러면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것이냐. 근본적으로 태생과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풀어낸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펴내신 분이 있죠.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님입니다. 오늘 모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또 한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금요일 주식시장도 금요일 마지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시작을 했고요. 네. 종가의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2030선에서 끝나면서 최근 2주 연속 코스피가 그 조정 분위기가 완연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오전장에는 하락세를 유지했었는데 네. 오후에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급이나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플러스로 반전을 했지만 소폭 강세로 끝났기 때문에 거래소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었지만 코스닥도 동반 조정 장세가 장중 계속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7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도를 했고요. 네. 그나마 오늘은 300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도해서 최근 일평균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국내 연기금들이 비슷한 규모의 좀 주식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이제 기금이 주식을 좀 대다 팔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코스닥 시장은 또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매도세가 상당히 좀 완화된 모습이고요. 네. 어제는 290억을 팔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한 220억 원 정도를 좀 순매수를 해서 거래소가 거의 7일 동안 계속 주식을 팔았던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매도가 좀 안정화되면서 서서히 매수 쪽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주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가 완연하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지난주 현대차 사태 이후에 운수장비 업종이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네. 금일은 특히 10월 중에 이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은행들의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은행주가 거의 4% 폭락을 하면서 주가 조정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금리를 내려도 또 이런 우려가 있군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10월 초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실적 시즌 초반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초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도 뭐 나이키 같은 내수주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실적 초반에 뭐 삼성전자 등 좀 굵직굵직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미 많이 노출은 됐지만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뭐 1, 4분기 8조, 2, 4분기 7조의 실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4조 원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초반 실적을 감안한다면 최근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증시도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전부지 매입 계약이 오늘 체결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네. 현대차 그룹 3사가 지금 공동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 3사가 그래서 오늘 각 사별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부지 인수를 결의를 했고 네. 오늘 오후에 계약도 지금 아마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3사가 이제 공동으로 인수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그 컨소시엄 비율은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55%고요. 네. 기아차가 20%, 현대모비스가 25%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가 한 5조 8천억 원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 기아차는 2조 1천억 원, 또 현대모비스는 2조 6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어쨌든 내년 9월까지 이 돈을 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아마 이사회에서 상당히 열띤 그 토론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큰 금액이고 감정가의 무려 이제 3배가 되는 상당히 어쨌든 큰 금액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이걸 둘러싸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배임 아니냐, 네. 너무 과도한 지출 아니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아마 질문과 또 경영진의 답변,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오간 것 같은데 어쨌든 결의가 됐으니까 네. 이사회의 합법적인 추인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 측은 오늘도 이것이 그 어떤 당장에 뭐 단기적인 자금 부담이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룹의 통합 사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현대차 그룹은 통합 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의 아우토슈타트인가요? 네. 거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통합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또 컨벤션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자동차 테마파크라든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거대한 아마 이제 현대차 타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오늘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 네. 증권사들이나 이제 이런 데서들은 이제 목표 주가를 다 낮추기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분명히 주가 약세의 요인이고 상당한 자금의 출혈이 생기겠지만 긴 틀에서는 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오히려 이게 잘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이건 앞으로 현대차가 하기 나름이겠죠, 뭐. 그렇겠죠. 네. 당장 보기에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써야지 될 돈이 여기에 과도하게 들어간다. 네. 주주 가치를 해하고 있다. 이래서 네. 아마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좀 밝혀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당장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네.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10조고 예. 여기다가 앞으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토지 부대 비용이라든가 공공기업은이라든가 또 이 건축비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15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사실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사회가 가만히 그냥 뭐 방망이만 두들겨 준다면 사실 그건 이사회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소비 심리는 여전히 그 답보 상태라고 봐야지 되겠죠? 네,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 올인 정책, 이른바 네. 그 초이노믹스 이후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그렇고 뚜렷한 해빙 기미가 엿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 BSI가 네. 후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었죠. 오늘은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역시가 좀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 CCIS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107 지난달하고 같았다고 그럽니다. 네. 이 소비 심리 지수는 이것도 이제 BSI와 마찬가지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은 소비 심리가 그만큼 풀리고 또 이 경기 기대 심리가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은 그만큼 경기를 보는 시각이 비관적이다라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쭉 한 108 정도로 가다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5월엔 105까지 떨어졌고 그 뒤에 다시 107, 105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또 이 최경환 경제팀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거 내놓은 뒤로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달에는 지난달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특히 좀 주목할 거는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를 내다보는 그 소비자들의 시각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어땠나요? 그러니까 향후 경기 전망을 보는 이 CSI 부분이 100에서 197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00m로 네. 떨어졌어요. 예. 그건 쉽게 말하면은 6개월 후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다시 비관론이 우세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택가격 전망 CSI가 이번 달이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7월이 113이었고 이번에 124.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최경환 경제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이 부동산 쪽 아니겠습니까? 네. LTV라든가 DTI 같은 거를 완화를 해줬고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내놓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 가격 전망 같은 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같이 풀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사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라든가 소비자들의 심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네. 오로지 부동산 값만 뛸 것 같다라는 균형이 깨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값은 다시 지금 폭등하는 예.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집값만 좀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소득이 늘고 네. 무엇보다도 이 경기가 좀 해빙되는 효과가 무엇보다 네. 서민들한테 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서민들 체감 경기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요. 네. 소득과 일자리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집값은 뛰고 전세값 더 올라가면 사실은 세입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한 번쯤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리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쯤에서 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서민들한테 특히 좀 이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인지 네. 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꼭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It's 4 minutes and call on the twist more. Let go. Twist more. 이따 뭐해? 주말에 뭐해? Let's go. Call on the twist more. 지금 떠나. Twist more. 함께 떠나. 신나게 떠나. 4 minutes and full drive. Call on the twist more.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영화로 본 경제, 경제영화관, 그리고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요, 극장판 만화영화 도라에몽을 통해서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신간에서는 요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갑부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는 마윈처럼 생각하라,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엔 일을 구하지 못해서 가난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직장이 있는데도 가난에 허덕이게 됐죠. 몇 년 전에 유행한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그러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일을 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와 가난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가 합쳐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우스푸어, 2번 워킹푸어, 3번 카푸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제상식 퀴즈가 있죠.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을 하는데도, 직장이 있는데도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영어 단어를 가리키는 말을 물어보는 게 이번 퀴즈였고요. 1번 보기는 하우스푸어, 2번은 워킹푸어, 3번은 카푸어입니다. 일하다는 뜻과 가난하다는 뜻. 두 가지가 합쳐진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릴 책 마윈처럼 생각하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기아자동차. 김인경의 생생경제.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경제는 사실 어느 곳에서나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도 경제 이야기를 뽑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 경제영화관을 진행을 해주시는 경향신문의 박병일 기자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어떤 영화 보고 경제 생각을 하셨어요? 네, 오늘은 좀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네, 영화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네. 극장판 도라에몽, 네, 진구의 아프리카 몸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라에몽. 진구도 네. 좋아하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네. 이 만화가 처음 시작된 게 1969년입니다. 원작자가 후지오인데 네. 그리고 이제 1973년부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 과거에 동짜몽이라고 기억해요. 전 네. 동짜몽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네. 예. 이게 사실은 판권 계약을 하지 않고 들어왔던 해적판의 해적판의 이름이라서. 아, 지난번 경제영화관에서 봤던 네. 해적. 네. 지금까지 나온 도라에몽 무려 1,800편이 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매년에 한 편씩 극장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는 1982년도에 원작이 나왔었는데 이 원작자 후지오가 타계한 지 이제 96년에 이제 타계를 했는데요. 네. 원작자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 새로 이제 리메이크 돼가지고 올해 개봉을 했습니다. 전 이제 도라에몽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천주의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재밌는 도구를 쏟아내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요. 맞아요. 네. 이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잠깐만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주머니에서 꺼내죠. 네. 지금까지 도라에몽이 사용한 도구 누가 한번 세어봤는데요. 네. 무려 2,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군요. 이번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되게 좀 기상천외한 그런 도구들이 많은데 어떤 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 이제 벼랑이 있는데요. 네. 벼랑을 따라가지고 쭉 페인트 칠을 하면 사람이 벼랑을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예. 발바닥이 딱 붙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네. 이거 중력 페인트다. 이렇게 하고. 특허 내야겠네요. 네, 또 도라에몽이 쓰고 있는 모자가 있는데 네. 모자를 탁 던지면 그게 자동적으로 커져가지고 텐트가 됩니다. 아, 이게 전형적인 거죠, 이런 게. 네. 네. 그다음에 또 식물에 무슨 주사를 딱 놓으면 식물에서 라면이 그릇에 열립니다. 또 맛도 다 다릅니다. 미소라면 뭐 이런 것들이 막 열리고요. 아, 좋아요, 참. 네, 이런 아이디어 있는 또 도구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진구가 또 아프리카에 갔다고 하니까 이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줄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진구의 친구 퉁퉁이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진구에게 우리 여름방학을 맞아서 멋진 모험을 떠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라에몽과 진구가 고민 끝에 고른 것이 이제 아프리카 밀림인데 네. 진구가 또 우연히 그 공터에서 만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베코라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와 함께 이 밀림으로 그 시간의 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곳에 갔더니 밀림 속에 강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 옛날에 지각 변동으로 이 나라만 떨어져 나가서 강아지들이 진화했다. 이렇게 설정돼 있고요. 재밌는데요. 네, 또 나머지는 또 인류는 인류대로 진화해서 아주 이제 멀리 떨어진 개들만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 나라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공터에서 만났던 강아지 베코. 이 강아지 베코가 이 강아지 나라의 왕자였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 컷 좀 들어보고 갈까요? 눈을 떠라, 눈을 뜨거라, 퉁퉁아. 오신상! 용감한 소년이여, 바우왕코의 보물을 쥐어라. 바우왕코? 강아지들이 지배하는 바우앙코 왕국. 여기는 뭐야? 전 바우앙코 108대 자손 콩다쿠 왕자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다브랑다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넌 정체가 대체 뭐야?
가야 될 것 같아요. 애들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 이 영화에서 경제 이야기를 또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이 그 강아지의 나라에 이제 진구와 도라에몽이 가니까 네. 이 강아지 나라 사람들이 인간을 잘 모릅니다. 원숭이 아니냐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도라에몽에 대해서는 너구리다. 너구리. 강아지 나라에서는 고양이가 네.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세상과 떨어지는 바람에 네. 이제 그 다른 세상과는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 그 경제용어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의 추세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그런 표준을 고집을 하다가 결국 곤란에 빠지는 현상, 그걸 말합니다. 이게 진화론 나올 때 나온 지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남미 에콰도르에서 무려 서쪽으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외딴섬인데요. 그 찰스 다윈이 이곳에 들러가지고 이제 독특한 동식물들을 보고 도대체 얘들은 어디서 왔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펴낸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죠. 그렇죠. 네. 네, 최근에는 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쓸 때 지금 뭐 거의 몰락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의 네. 전자 회사들을 그렇게 좀 비웃으면서 많이 쓴 표현 같아요. 맞습니다. 이 용어가 나온 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추락했던 일본 IT 산업, 네. 그 대표적인 뭐 소니라든가요, 파나소닉 그리고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몰락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기가 됐던 그런 용어입니다. 예. 사실 그 일본의 휴대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이메일 송수신 기능 그리고 카메라폰, 그다음 음악 다운로드 또 심지어 이제 전자지불 시스템 네. 다 일본에서 개발했던 건데요. 네. 이런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세계적인 기술 표준을 만들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참여를 하고 결국 애플이라든가 이제 다른 회사에 좀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일본이라는 단어 합쳐가지고 네. 잘라파고스 신드롬이다. 예.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게요.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것을 주장을 한 것도 일종의 또 주체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주체성을 많이 주장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된 운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이 네. 있으니까 니네들이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약간 같은데요. 좀 그랬겠죠. 네. 근데 굳이 그게 아니라도 다른 또 호환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자신들만 동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 시장의 같습니다. 그 흐름을 놓쳐버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피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질 뻔했었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데 네. 이 그 스마트폰 2007년에 세계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네, 아이폰 네, 나오면서. 아이폰. 근데 우리가 2009년까지 개방이 안 되죠. 아, 그때 우리나라 투지폰 회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 우리 정부에서 계속 그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랬군요. 네, 아마 되게 시끄러웠던 기억을 하실 텐데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폰이 간신히 들어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라도 만약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으면 네. 과연 지금의 우리 그 스마트폰 신화가 있었을까? 네. 아마 그때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우리 삼성이라든가 LG 하던 스마트폰 되게 좋지 않았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지도 그렇죠. 몰랐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따라갔습니다만 당시에 투지폰의 최강자 노키아 네. 결국 이 흐름에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죠. 사실은 이런 스마트폰의 그 최선두에 있던 블랙베리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인데 이게 굳이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근데 이게 또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낳게 하는 규제를 또 갈라파고스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과 다른 네. 자국만의 독특한 규제 이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 액티브엑스 많이 깔죠. 네. 또 전자결제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네. 대표적인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한때 왜 그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 네. 중국에서 결제가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때 이제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규제는 사실 또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도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무역 장벽 중에서 관세가 있고 또 비관세가 있는데 이제 관세를 하면 뭐 WTO라든가 걸리니까 네. 그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를 내세워서 다른 나라의 수입을 방해하는데요. 이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걸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진구의 아프리카 모험,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갈라파고스의 신드롬의 취약성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강아지 나라의 정권을 잡은 그 다부랑다라는 이제 그 지도자가 있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고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공격하자. 네네.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도라에몽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비밀 도구들 때문에 네. 그 앞에서 맥을 쓰지 못하고 이런 이제 망해버리게 되는데요. 이 갈라파고스 규제의 특징은 경쟁력이 있는 외래종이 유입될 경우에는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왜 그 과거에 우리 한국 축구 얘기할 때 자꾸 동네 축구만 한다 이러면서 비아냥한 적이 있었죠. 네. 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서 많이 흐름을 이제 익히고 오니까 좀 달라졌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이제 그 갈라파고스 신드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내에만 있는 예를 들면 한국 축구의 뭐 특이한 뭐 인맥 시스템 이런 것들도 보면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박병일 기자는 어떠세요? 갈라파고스 신드롬하고는 뭐세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파고스에 있지 않도록 노력을 다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책 좋아하시고 또 경제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코너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신간 코너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요. 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갑부 한 분 계시죠? 마윈. 네. 예, 마윈처럼 생각하라라고 하는 신간이 출간이 됐습니다. 예. 이 책은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 샤오홍이 책을 썼는데요. 네. 뭐 마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알리바바닷컴 회장입니다. 네.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좋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장 샤오홍은 마윈의 삶을 추적하고 그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마윈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좀 살펴보면 2000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100대 리더에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년 주요 언론을 통해서 뭐 영향력 있는 리더라든가 뭐 재계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꼽혔고요. 그러다가 2014년에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선정한 중국 최대 부호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 최대 부호가 됐군요. 그렇군요. 네. 또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알리바바닷컴의 창업자이면서 현재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14년 전에 한국 오셨을 때 악수 한번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차돌맹이 같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떤 분인지 일단 책의 낭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윈은 비유를 잘하기로 유명하다. 추상적 개념과 수치를 익숙한 대상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그의 연설은 어려운 주제도 눈에 보일 듯 시각적으로 그려낸다. 마윈은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알리페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알리바바의 집에는 3남매가 있습니다. 큰형 알리바바는 배운 것 없는 촌놈이죠. 고생해서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동생들의 교육비까지 대고 있습니다. 둘째 딸 타오바오는 성격이 쾌활하고 밝아요. 큰오빠가 준 용돈으로 꽃무늬 치마도 사고 빨간 탱기도 사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푸단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죠. 막내 알리페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남매들 중 가장 포부가 커서 자라면 가족들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큰형은 어떻게 해서든 막내를 하버드에 보내기로 결심했죠. 가장 앞선 생각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요. 아, 진짜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비유를 굉장히 잘했네요. 예, 책에 보면 이 장샤오헝이 보기에 마윈이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참 스스로 못 배워서 그런지 네. 많은 부분들을 참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비유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사실 알리바바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뻥 뚫릴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을 확 주잖아요. 예, 뭐 열려라 참기의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한 번에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표현력과 네. 또 문장력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마윈이 1964년생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치면은 한 예, 이제 50 좀 넘었죠. 그렇죠. 네. 중국 항저우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다고 그래요. 집안도 네. 너무나 가난했고 삼수를 해서 삼류학교에 간신히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네. 하고 나니까 이번엔 취업이 막아섰다고 그럽니다. 네. 이분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가 162cm. 되게 작아요. 예. 네. 몸무게가 45kg. 말라- 남자시거든요. 굉장히 깡마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러한 왜소한 체격으로는 저자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항저우 지역의 한 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됐는데 그가 네. 영어를 배웠던 과정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영어가 배우고 싶어서 네. 자전거를 타고 4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가서 아침마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오. 말을 걸고 예. 중국 관광을 시켜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혼자 독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됐는데 인생 역전이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른 즈음에 미국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접하게 돼서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인터넷이 뭘까? 사실 함께 창업할 친구들을 찾았는데 다들 인터넷이 뭐야? 인터넷의 인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열심히 설득을 해서 뭔가 좀 시작을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회사가 실패를 망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했군요. 그래서 회사를 접고 네. 베이징의 셀러리맨이 됐다가 1999년에 다시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8,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이제 알리바바닷컴이었던 거죠. 15년 만에 25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50만 위안이 아파트 빼서 그러니까요. 마련한 돈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참 그 인생을 건 거죠. 근데 이게 작은 시작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이런 모신화는 조금은 있어요. 근데 마윈의 경우에는 좀 더 좀 특별한 성공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마윈의 성공 비결이, 성공 철학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난해 중국 GDP의 3.5%에 달하는 25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윈의 인생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의 성공이 더욱더 빛나는 거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윈처럼 생각하라 이 책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지금 젊은 청춘들이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아파하죠. 예,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정말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책에 소개된 마윈의 성공 철학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물구나무서기였어요. 물구나무서기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그냥 진짜 물구나무서기요? 진짜로 물구나무서기를 하게 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아. 왜 했냐면 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다들 하잖아요. 네. 근데 알지만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머리만 조금 굴리다 말죠. 그렇죠. 이 마윈은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아까 이제 비유한 네. 거에 따르면 둘째였죠. 예. 예, 이 회사를 세웠을 때 남자 직원에겐 하루에 30초, 여자 직원에겐 하루에 10초씩 물구나무 서기를 시켰다고 그래요. 진짜로 했군요. 진짜로 했습니다. 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땐 피를 거꾸로 한번 돌려봐라. 머릿속부터 완전히 비워봐라. 네. 이런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구나무석이라는 철학이 있고요. 마윈은 또한 90%가 찬성하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또 왜 그렇죠?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다 반기는 아이디어는 분명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빼앗긴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 대단한데요.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마윈이 하버드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 비유됐군요. 네. 네. 하버드 대학도 그렇게 입학하고 싶어 했는데 네.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3가지 없음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3가지 없음. 네. 어떤 건가요? 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네. 지식도 없었고요.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연설을 했는데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귀하게 썼고 IT 기술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거 말 되네요. 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덕분에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실천으로 옮겨서 네. 예, 세계 최대의 갑부의 바늘에 오른 거고 우리는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마윈의 명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제 자신을 자주 의심합니다. 네. 하지만 신념은 의심하지 않아요. 신념과 자기 자신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의심해도 신념과 목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뭔가 단단한 심지가 있으신 분이군요. 그렇죠. 흔히들 예.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네. 분명한 목표, 네. 추진력을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윈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네. 엄청난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알겠습니다.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2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금요일 오늘은 생생경제 퀴즈가 나가는 날이죠.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입니다. 일하다 그리고 또 가난하다는 영어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보기는 1번 하우스 푸어, 2번 워킹 푸어, 3번 카 푸어입니다. 문자로 저도 이런 것 같다라고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답을 샵에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제신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금요기획에서는 한국식 자본주의 얘기해보겠습니다.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 모시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